안녕하세요. 사연다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올해 26. 인생은 언제 평탄해질까요? 21살 꽃다운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2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았고요. 첫째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고 둘째 임신 중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둘째 임신 기간 내내 태교 한 번 못하고 악에 받쳐 살았습니다. 상간녀는 전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였고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여자였습니다. 상간녀는 이혼한 경험이 있었고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이가 있는데 보육원에서 키운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린 첫째와 뱃속에 있는 둘째를 생각해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려 노력했으나 남편은 그 여자와 만남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이혼하기로 마음먹었고 이혼을 하며 겪은 제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용기 내어 글로 적어보려 합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나긴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 끝에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는 남편의 약속. 저는 미련하게도 그 말을 믿었고 소중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다시 아름다웠던 연애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핸드폰이 사라졌습니다. 의심이 들었고 우연히도 집에 있던 컴퓨터에서 남편의 그동안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네이트온으로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눴더군요. 진짜 외도는 한 번은 없구나 생각이 들며 그동안 그 아픔을 참으며 노력한 제가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고 첫째와 함께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혼 서류를 전달하려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고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며 옆으로 개걸음을 걷는 모습을 보고 감이 오더군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 여자가 맞았고 저에게 오히려 여긴 뭐하러 오냐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저는 그 여자 상대로 소송을 해야 했기에 소장을 보낼 주소가 필요했고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의 직장 상사에게 그 여자 거주지를 알려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 상사는 둘의 불륜관계를 모두 알고 있었고 오히려 저한테 연신 죄송하다고만 하네요. 주소는 본인이 줄 수 없으니 정말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사람에게 제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차라리 그 여자와 독대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는 저에게 동정이었을까요? 그 여자의 주소지가 적힌 메모 한 장을 남몰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고마웠지만 비참함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와 자리를 마련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상간녀의 흔한 레파토리를 라이브로 듣게 되었네요. 네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한다. 네가 오히려 우리 사이를 방해한다. 네가 그 꼴이니 남편이 바람이 나지. 뭐 이런 진부한 이야기들이요. 남편이 찾아왔고 제 앞에서 쐐기를 박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고 마치 술에 취한 듯 주변의 소리와 상황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고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거리에서 울며 비를 맞았고 그 여자의 주소지까지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없었고 그 여자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남편이랑 다신 못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동안 남편과 당신의 따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과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당신이 이 상황을 막아달라고. 그러나 상간녀의 어머니가 당신 이야기를 합니다. 딸년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했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하소연을 하네요. 하나하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별일이 다 있었네요. 그 여자한테 소장을 날리니 남편과 카페에서 그걸 보며 히히덕거리는 것도 목격했고
시집 갈 때 혼수해온 거 가지고 이사했더니 친정집까지 와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난리를 치네요. 남편은 첫째를 1시간 거리에 있는 시누이 집에 맡겨놓고 그 여자 집에 당당히 가고 제가 친정엄마와 따라갔더니 뭐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치네요. 친정엄마가 신우한테 전화해서 동생이 지금 애 맡겨놓고 상간녀 집에 갔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했음 지 동생이 바람 났겠냐고 하네요. 어느 날은 첫째 아이와 놀아준다고 나간답니다. 옷 차림새에 하도 신경 쓰길래 이상하다 싶어 따라 나섰더니 첫째 데리고 그 여자랑 나란히 있더군요. 어느 날은 그 여자 집에 단판을 짓자고 찾아갔는데 제게 하는 말이 너 임신만 안 했어도 죽여버렸다나? 그리고 나서 시부모한테 울면서 얘기하니 오히려 제게 당신 돈 1,000만 원 내놓으라고 합니다. 전 남편이 저한테 위자료 주려고 빌린 돈을 저한테 달라고 하네요. 아버님이라고 부르니 본인한테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제 목을 따겠다고 하십니다. 소장을 보내고 악에 바쳐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게 핸드폰에 다 저장되어 있는 줄 알던 남편은 아이들 양육 문제로 만났더니 만삭인 절 밀치고 핸드폰 들고 도망가는 막장짓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을 쫓아서 찾아간 상간녀의 집 앞에서 문을 안 열고 버티길래 오열하면서 경찰을 불렀더니 입에 담지 못할 막말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핸드폰도 다시 사야 했고 대신 공증 써서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몇 번 주더니 그 후로는 소식도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어 만삭일 때 아이들 먹여 살릴 돈이라도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오히려 돌아온 이야기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류상 이혼 전 이야기였고 서류까지 완벽하게 정리된 후 황당한 일들은 계속 벌어집니다. 이혼 후 막상 둘째를 출산하니 시부모님들은 아이들 생각해서 합쳐서 살랍니다. 애 낳은 지 겨우 며칠 된 산부한테 말도 없이 찾아와서요.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 알고 시모한테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 니들 문제인데 본인이 들어서 뭐하냐고 하던 분들입니다. 이혼하면 끝일 줄 알았는데 계속 더하고 더한 일들이 많네요. 남편이 둘째를 낳자 무슨 신경 변화가 있었는지 저한테 매달리더군요. 둘째 출산하며 겨우 마음 다잡고 앞으로 살아갈 일만 생각하며 힘든 몸에 단호히 거절했고 그런 제게 욕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 아버지 시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시댁 사람들은 제 탓을 하며 그 집 고모라는 사람까지 제게 욕을 하더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걸 알았음에도 그렇게 무심했고 가부장적이던 시부가 왜 그랬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애써 제 책임이 아니라고 마음을 다독여봐도 제게 더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만 주었습니다. 아이들 면접 교섭하고 있는데 문자 하나가 시모한테 날아왔습니다. 애들 데리고 올 때 저보고 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보면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다고 말이죠. 애들 데려다주고 시모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데 전화하지 말자고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말씀드리니 고성과 함께 저희 부모 욕과 입에 담지 못할 쌍스러운 욕들을 뱉어내십니다. 뭔질 하느냐고 바쁘냐 뭐 같은 년아. 니네 엄마가 너 같은 년 낳아서 내가 이러고 있다고 쌍욕을 합니다. 이래저래 저런 녹음만 17개 정도 되네요. 그 뒤로 계속 돌아가신 시아버지 사진을 보내며 문자로도 욕을 보내옵니다.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계속 시부 사진 보내며 저희 가족을 저주하겠다며 영정사진을 들고 함께 맞이하겠다는 등 문자가 계속 옵니다. 지금 글을 쓰는 순간에도요. 정말 세상 한많은 여자도 저만은 못할 것 같네요. 진짜 남자 잘못 만나 꼬여도 너무 꼬인 것 같습니다. 끝나도 끝나지 않은 제 사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들 제가 이혼하면서 겪은 일들 드라마로 쓰면 대박날 정도라고 할 정도입니다. 일단 소설을 쓸 정도로 전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 사연을 보게 되신다면 동생 또는 언니 누나 정도라 생각하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